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지난 시간 서술자, 시점, 갈등에 이어 오늘도 소설 이론 중 하나인 제시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서술자가 보는 관점이 시점이었다면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알려주는 방식을 제시 방법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 제시 방법이 뭔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고, 마지막에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제시 방법을 파악하는 훈련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친구를 자기 자신처럼 아껴라?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네 자신을 알고 싶으면 네 친구를 한번 봐라. 이런 뜻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시죠? 그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구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쟤보단 내가 좀 낫지 싶으시죠? 근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둘이 똑같아요. 우리 조상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끼리끼리. 전 이건 거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자기 남친이랑 어제 싸웠다면서 막 그 새끼 욕을 해요. 편을 들어줘야 되니까 같이 욕을 퍼부어주죠. 한 3시간을 같이 욕해줬어요. 근데 보면 둘이 또 죽고 못 살고 있어요. 환장하죠. 어제 그럼 3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때 이 단어가 딱 떠올라요. 끼리끼리.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유독 그 친구의 어떤 모습이 싫을 때가 있죠?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지?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나한테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유독 싫으냐면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친구한테서 보일 때 그것에 대해 극도로 비난해요. 거의 혐오에 가까운 수준으로요. 근데 그거 사실은 자기 혐오예요. 인정 못하겠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타자를 매개하지 않은 자기인식은 없거든요. 아무튼 왜 갑자기 친구 얘기를 하느냐?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나를 알려면 친구를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친구 성격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친구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건 친구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 테니 직접 듣는 게 확실하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내가 관찰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를 가지고 추론해야 해요. 아, 얘는 약속을 잘 지키고 늦더라도 꼭 미리 얘기해주는 책임감 있는 애구나. 얘는 뭐 맨날 늦어. 핑계는 또 얼마나 되는지. 아휴, 무책임한 놈. 이렇게요. 소설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니까요. 그래서 서술자는 독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알려줍니다. 그걸 제시 방법이라고 해요. 제시 방법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아까 친구의 성격을 알아볼 때와 똑같죠?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냥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주기만 하고 성격이나 심리는 우리가 추론해야 하는 간접적인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술자가 직접 딘동이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참지 못한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에 갑자기 급발진하는 딘동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독자가 딘동이는 화가 많고 잘 참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추론하게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직접 제시는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분석하고 요약해줘요. 그래서 분석적 제시, 요약적 제시라고도 합니다. 서술자가 다 알려주니까 독자는 이해하기 쉽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재미는 없겠죠? 다 알려주니까요.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됩니다. 영화 중간에 감독이 나와서 얘가 얘 좋아하고요, 얘가 범인이에요, 이러면 어때요? 그 영화 계속 보고 싶겠어요? 영화 보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얘랑 얘랑
결국 잘 될 것 같아. 반전으로 얘가 혹시 범인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는 재미. 직접 제시는 그런 재미를 독자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직접 제시보다는 간접 제시를 많이 씁니다.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인물의 외양이나 행동,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성격과 심리를 독자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연극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준다고 해서 극적 제시, 장면적 제시라고도 하는데요. 직접 제시와 달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이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갈등을 겪고 결국 어떻게 해결하고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자는 알게 되죠. 이 두 사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간접적인 방식이 훨씬 더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영화나 좋은 소설은요, 다양한 상황과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상황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요. 다채롭게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걸 인물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통해 인물의 여러 면모가 드러나고 인물의 총체적인 모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캐릭터라고 하잖아요. 캐릭터가 살려면 그런 간접 제시가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시를 보면 쉬워요. 직접 제시는 이렇게 그냥 직접 알려줘요. 딘동이는 성실하고 올바른 아이다. 성실하고 올바르다는 것은 성격이죠.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직접 써서 알려주고 있어요. 간접 제시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딘동이는 3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은 물론 과제를 밀린 적이 없다. 딘동이 어떤 애 같아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애 같죠? 여기에 성실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보면 어때요? 성실한 애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간접 제시예요. 이렇게 딘동이의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딘동이의 말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숙제를 안 하는 건 학생의 본분을 잊은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어떤 애 같아요? 아주 올바른 애 같죠? 물론 좀 재수없는 느낌도 있긴 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인물의 말을 통해서도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인물의 속마음이나 감정을 제시하는 건데요. 볼게요. 딘동이는 예진이를 3년 동안 짝사랑해왔다. 사랑은 감정이고 감정은 심리죠. 딘동이가 예진이를 좋아하고 있다고 직접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설은 이런 식으로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보통 이렇게 해요. 딘동이는 예진이 앞에만 가면 귀가 빨개지고 로봇처럼 부자연스러워졌다. 어때요? 좋아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딘동이가 예진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밑에도 볼까요? 오늘 저기 원피스 잘 어울린다. 원피스가 아니구나. 하하하 미안. 어때요? 어버버거리는 거 보면 딘동이가 예진이를 좋아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떨리면 원피스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좋아하는 애 앞에 가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고 오는 그런 경험.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하면요, 누구나 떨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차은우나 장원영은 안 떨 것 같죠? 예외는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잘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떨려요. 안 떨리신다고요? 그럼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학습지를 보면서 작품에서 어떻게 제시 방법이 드러나는지 봅시다. 먼저 이게 성격을 드러내는 건지 심리를 드러내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드러내는 건지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격이면 어떤 성격이 드러나고 심리면 어떤 심리가 드러나는지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직접 제시했는지 간접 제시했는지 구별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꼭 스스로 해보세요.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작품의 부분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성격, 어떤 심리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작품은 유충렬전인데요. 총명한 지혜는 짝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었다.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건 성격이에요? 심리예요? 성격이죠? 그걸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황순원의 소나기네요. 좋아하는 소녀와 눈이 마주친 상황이에요.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일단 성격이 드러나요? 심리가 드러나요? 이 경우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심리부터 보죠. 눈을 피했대요. 어떤 심리죠?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우연히 눈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소년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성격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적극적이고 활달한 애라면 눈 마주치고 얘기 몇 마디 나누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소년은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떤 성격 같나요? 그렇죠. 소심한 성격.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어서 또 소나기인데요.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물장난을 하고 있어서 소년이 집을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데 그냥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어떤 애 같아요? 앞에서처럼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애인 것 같죠? 그럼 이 부분도 소심한 성격, 부끄러운 심리가 간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읽게 될 소설인데 미리 좀 보죠. 점순이가 나에게 주려고 집에서 몰래 감자를 삶아옵니다. 근데 창피했는지 츤츤거려요. 너 집엔 이거 없지? 하면서 줘요. 나는 이 말에 꽂혀서 기분이 상합니다. 사실 그럴 만은 해요. 점순내에 거의 얹혀 사는 입장이고 가난하니까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안 먹는다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나의 심리가 드러나죠? 어떤 심리예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시되고 있죠? 인물의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됐나요? 이 부분은 점순이의 괴롭힘에 참다 못해 점순이의 닭을 때려 죽인 후의 장면인데요. 분하기도 하고 무한도스럽고 라는 부분에서 나의 감정이 직접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과 관련된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면 직접 제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한 후 점순이의 모습인데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대요. 자, 이건 점순이의 어떤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한 것이니 부끄럽기도 했겠고 또 쳐다도 안 보고 손을 밀어 넣으니까 밉기도 했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순이의 외양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렇죠. 간접 제시죠?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동백꽃 소설 들어갈 텐데요. 소설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따져보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소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디노쌤이었습니다. 빠이!